안녕하세요. 태고리즘입니다. 움직임의 본질로 태권도의 새로운 가치를 증명하는 태고리즘, 오늘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선 유튜브로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던 그 핵심적인 4가지 패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눠볼 내용은 상체 회전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상체 회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단독적인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앞서서 설명했던 우리 움직임의 초기적인 힘을 담당하고 있는 지면 발력, 그리고 그 힘을 인체 어느 공간으로도 이동시켜 줄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고관절 고정, 그리고 인체의 기립을 만들어주고 인체가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정성을 자리잡게 만들어주는 호흡,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토대로 종합적인 퍼포먼스를 만들어내는 첫 동작이 상체 회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체 회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단독적으로 따로 연습을 하기도 하지만 앞에서 설명했던 지면 발력, 고관절 고정, 호흡이라고 하는 패턴을 더 정교하게 만들어내면서 상체 회전을 할 수 있는, 즉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그 구간의 크기와 속도, 힘을 가져가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체 회전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앞선 유튜브에서 설명했던 그러한 주제들이 절대 빠질 수 없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해 주시고, 상체 회전을 만들어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이점을 가지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체 회전은 왜 필요할까요? 우리는 인체 움직임의 마지막 목적지라고 할 수 있는 구간이 상체 회전입니다. 우리는 상체를 움직여내서 회전이라고 하는 힘으로 만들어내는데 움직임의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앞으로 걸어 나가는 행위, 아직 걷지 못하는 아기들의 기어가는 동작, 그리고 이게 조금 더 확장돼서 계단을 올라가고 달리기를 하고 점프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상체 회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움직임이 질적인 향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기준점으로 상체 회전이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고 얼마나 속도 있게 내가 원하는 만큼을 움직여낼 수 있는지로 가늠해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체 회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 상체 회전이라고 하는 단독적인 기능을 얻기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움직임을 질적으로 내가 원하는 움직임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했던 그 행위들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권도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찾아본다면 태권도가 만들어내고 있는 모든 동작들이 실제로 상체 회전 동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실제로 품새라고 하는 직접적인 상체 움직임을 만들어낸 동작조차도 상체 회전이지만, 우리가 발차기를 차거나 실제로 무릎을 올려내는 과정, 발차기를 차게 한 그 과정조차도 전부 다 상체 회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인체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태권도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앞선 유튜브에서 설명했던 지면 발력, 고관절 고정, 호흡이라고 하는 기초를 구성하는 패턴들이 잘 형성되어서 우리가 상체 회전이라고 하는 그 패턴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을 품새, 겨루기, 시범이라고 하는 파트를 연습해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체 회전이라고 하는 동작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메커니즘 상으로 한번 살펴보신다면, 상체 회전이 왜 움직임의 마지막이다 라고 설명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회전이라고 하는 동작은 실제로 한쪽이 앞쪽 패턴, 한쪽이 뒤쪽 패턴을 동시에 사용을 하게 되면, 교차적인 움직임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만들어내지는 동작이 상체 회전입니다. 즉, 우리가 앞으로 쓰는 동작, 뒤로 쓰는 동작이 정상적으로 잘 유도가 돼서 접고 펴기, 말고 펴기라고 하는 동작들이 잘 만들어진다면, 해벅에서는 프레션 익스텐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동작들이 유기적으로 잘 활용이 되어서 교차라고 하는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순간부터 우리는 회전이라고 하는 동작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따지고 본다면 우리가 앞쪽 움직임과 뒤쪽 움직임이 원활하게 사용이 되어져서 이걸 교차를 사용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게 된다면 우리는 회전이라고 하는 동작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앞뒤 움직임들이 정상적으로 잘 세팅이 되어서 외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외발 움직임의 힘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의 크기가 확장이 되면 확장이 될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상체 회전 동작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상체 회전이 없고 상체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정적인 자세로 이렇게 움직임을 이어나가는 사람들을 본다면, 이 사람은 움직임의 크기의 확장을 만들어내지 못해서 상체 쪽으로 힘이 전달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러한 힘들의 크기가 적기 때문에 회전이라고 하는 동작을 굳이 쓰지 않고도 움직임을 이어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권도 움직임을 만들어낼 때에도
우리가 퍼포먼스적인 결과물로 봤을 때 상체 회전이 적절하게 잘 나와줘야 된다 라고 하는 개념을 잘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앞차기를 찰 때, 품새에서 동작을 할 때 실제로 상체 회전이 잘 걸리지 않는 그 이유 자체를 상체 회전을 많이 시키는 연습을 하기보다는 지면 발력에서 힘을 정상적으로 주고 있는지, 고관절에서 정상적으로 고정을 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충분한 압을 가지고 있는지 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태권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상체 회전의 퍼포먼스들의 향상은 실제로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 달리기를 할 때, 계단을 올라갈 때 우리가 상체 회전을 아주 자연스럽게 교차 동작으로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상체 회전이라고 하는 동작을 상체 회전 개념에서만 봤을 때는 어떤 동작들이 완성되어져야지 잘 움직일 수 있는지,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상체 움직임을 크게 한번 본다면 말고 펴는 동작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말고 펴는 동작이 앞으로 밀어내고 뒤로 당기는 동작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쭉 밀어내는 밀기 동작과 말기 동작을 할 때는 팔이 안쪽으로 돌아지는 동작들이, 즉 내외전 동작들이 연결되게 되고, 실제로 우리가 뒤로 당기고 펴내고 하는 동작에서는 바깥쪽으로 열어지는 동작들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동작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연습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한쪽을 밀어내고 한쪽을 당겨내고 한쪽을 앞으로 뻗고 한쪽을 뒤로 뻗는 이런 동작들의 교차가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체 회전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뒤쪽으로 당겨내는 동작이 바깥으로 돌아가지는 팔 동작과 합쳐지고 안쪽으로 들어오는 동작이 앞으로 뻗어지면서 안쪽으로 도는 회전이 같이 연결되어진다면 우리는 상체 회전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이러한 원리들이 내가 만들어내고 있는 회전 동작에 잘 접목이 된다면 우리는 태권도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이 상체 동작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적용되고 있는 상체 회전의 움직임들도 질적인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선 유튜브에서 계속 이어오고 있던 바닥을 잘 밀어내는 수직힘, 중력에 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그 수직힘이 정상적으로 세팅이 된다면 우리는 이 힘을 이동시켜 볼 수 있는 여지를 가지기 위해서 골반의 힘을 저장해보는 힘 락이라고 하는 기능을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잘 밀어냈던 힘이 골반 쪽으로 올라와지는 정도까지 힘의 크기가 커지고 거기서 잘 유지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걸 반대 발로 넘길 수도 있고 상체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체로 넘기는 과정에서 상체는 잘 기립되어져 있어서 밀고 당기기, 접고 펴기라고 하는 동작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호흡이라고 하는 흉강, 복강, 그리고 골반강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공간에 압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호흡 기능이 뒷받침되어져야 되고, 이러한 호흡이 뒷받침되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밑에서부터 끌어왔던 힘이 상체 쪽으로 잘 보여져서 회전 동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교차 움직임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지는 잘 고정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상체 동작을 회전시킬 수 있는 인체 마무리 동작이라고 하는 상체 회전이라고 하는 동작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그래서 태고리즘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필수 패턴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상체 회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상체 회전이 만들어진 그 전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퍼포먼스에 집중하지 않고 기초적인 본질적인 움직임에 집중을 해서 퍼포먼스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실제로 패턴의 단계에서 봤을 때도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바닥을 잘 밀어내고 있고 힘을 잘 이동시켜주고 있고 힘을 이동시켜서 사용하기 위해서 충분한 고정과 안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우리는 상체의 적절한 범위와 내가 사용하고 싶은 범위만큼을 충분히 그려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상체가 잘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차되어져 있는 하체 움직임조차도 잘 연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골반에 힘이 잘 고정되어져 있고 지속적으로 바닥에서 힘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손발의 동작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 상체 회전에서 얘기해주고 싶었던 부분들은 우리가 움직임이라고 하는 부분은 매우 다양성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다양성 중에서도 본질적인 부분을 찾는다면 우리가 일정한 비슷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고 그러한 비슷한 패턴들 중에서도 우리가 핵심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패턴이 존재한다 라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태고리즘에서 말하고 있는
그 31가지의 패턴 중에서도 이 4가지의 핵심 패턴들은 이 31가지의 패턴을 만들어내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러한 중추적인 역할이 정상적으로 가능해진다면 우리는 실제로 태권도 퍼포먼스 질적 향상도 이끌어낼 수 있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런 일상 움직임조차도 건강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래서 즉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는 태권도 지도자들이 태권도의 메커니즘만 정상적으로 이용을 해서 태권도 교육이 조금 더 질적으로 향상이 된다면 우리는 태권도 도장이 실제로 건강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센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패턴들을 눈으로 익혔고, 나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건강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몸으로 체득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체득한 정보들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서 사람들한테 이해가 가능한 범위로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언어적 구조, 설명의 구조, 수업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체육관에서 태권도의 전문성을 나타내면서 고객들이 원하는 니즈를 충족시키는 단계로 갈 수 있는 핵심적인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점에서 고민하시는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우리가 움직임을 실제로 거기까지 딥하게 배울 필요가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의문점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지만 저는 움직임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상적으로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심리적인 부분도 한계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심리적으로 우월한 멘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 노출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강력한 심리적 멘탈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심지어 심리적으로 엄청난 데미지를 받고 있는 대상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상적인 움직임과 정상적인 건강한 상태를 유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이 심리적으로 데미지를 받고 있는 이 대상자가 실제로 건강한 움직임을 통해서 건강한 멘탈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부분이 태고리즘의 핵심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이러한 포인트들이 적용되어져서 지금 체인하를 하고 계시는 관장님들 도장에서 이러한 솔루션 과정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한 결과는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태권도라고 하는 소스를 질적인 움직임적인 부분에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낸다면 우리는 태권도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움직임, 태권도가 가지고 있는 그 도라고 하는 부분을 양측 중에 한 가지를 포기하지 않고 모두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태고리즘이 말하는 이런 움직임적인 이론은 관장님들이 운동 처방이나 트레이너처럼 받아들일 필요성은 없지만 우리가 적어도 태권도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언어와 그러한 구조들은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태고리즘은 지속적으로 태권도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장점들을 움직임을 통해서 풀이하고 지도자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튜브를 이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조금 더 딥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 태고리즘과 체인업 과정을 이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태권도 지도자분들께서 막혀있다라고 하는 그 태권도의 길이 어쩌면 우리가 조금 더 딥하게 공부해야 돼서 절로 밀쳐내고 있었던 그런 이론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움직임을 사람들이 건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풀이하는 그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특정 부분을 잃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용기 있고 혁신하는 지도자들께서 많은 도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러한 도전이 꼭 무리수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부분을 증명해 나가는 태고리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태고리즘이 가지고 있었던 필수 패턴의 설명들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움직임의 본질로 태권도의 새로운 가치를 증명하는 태고리즘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